안녕하세요. 파이큐티 GUI 강좌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지난 시간에 만든 계산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산기를 만들었던 코드인데요. 대충 한 100줄 정도 만에 계산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조그만한 형태의 계산기가 뜨고요. 지난 시간 대비 약간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백스페이스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백스페이스 버튼은 말 그대로 마지막에 쓴 글자를 하나씩 없애는 기능이고요. 영영 기능을 또 추가했습니다. 영영은 큰 숫자를 입력할 때 0을 여러 번 누르는 거 대신에 한 번씩 누르면 두 개씩 0이 생기는 걸 뜻하고요. 여기 소수점 기능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 00, 소수점 이렇게 추가했는데요. 뭐 어려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해볼 거는 지난 시간에 미처 못 만들었던 조금 더 추가된 기능을 해볼 건데요. 계산기를 다시 열어보면 우리 계산기의 단점이 뭐냐면은 계산기의 크기를 변형을 시키면 우리가 이 위젯의 크기에 대한 설정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양이 조금 이쁘지 않게 바뀝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중간에 좀 공백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잖아요. 이런 거는 너무 안 예쁜 거니까 이런 공백을 없애고 이 계산기의 키 버튼이 자연스럽게 크기가 변화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가로 크기는 자연스럽게 변하는데 세로로 변화시켰을 때는 얘가 크기가 좀 이상하게 안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가 하면은 파이큐티의 기본적인 위젯에서는 크기에 대한 정보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폴리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에 대한 폴리시가 이 위젯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렇게 세팅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전체 이 창이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젯의 크기가 창의 크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지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기본적인 플러스 버튼에 조작을 가해보고 일단 그거를 한 다음에 다른 버튼에도 적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 폴리시라는 것을 적용해 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버튼 플러스에 set 사이즈 폴리시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 사이즈 폴리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이즈가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드는가에 대한 정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이 창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짐에 따라서 이 플러스 버튼 위젯의 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면 될 텐데요. 그런 거의 사이즈 폴리시는 q 사이즈 폴리시의 익스펜딩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가로에 해당하는 폴리시, 세로에 해당하는 폴리시가 모두 크기가 커질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플러스 버튼에 사이즈 폴리시를 적용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요. 위젯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플러스 버튼이 자연스럽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플러스 버튼에만 적용을 시켰기 때문에 뭐 다른 버튼들이 다 크기가 고정되어 있고 비율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모든 버튼에 그 사이즈 폴리시를 적용시켜 줘야 되는데요. 이 모든 버튼마다 이렇게 복붙을 해서 얘를 이제 마이너스 버튼에다가도 적용을 하면은 플러스 버튼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버튼도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이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위젯마다 이 set 폴리시를 하나하나 적용시켜주면 너무 귀찮으니까 버튼 전체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만의 커스터마이즈된 Q 푸시 버튼 그 위젯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커스텀하는 Q 푸시 버튼은 사이즈 폴리시가 적용된 푸시 버튼이고 그 우리가 만든 푸시 버튼으로 요 사칙연산의 버튼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새로운 커스텀된 이 푸시 버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것과 뭐 똑같은데요. 뭐 클래스 Q 푸시 버튼인데 우리는 뭐 오퍼레이션이라고 이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Q 푸시 버튼을 모두 상속을 받고요. 파이썬의 기본 문법이랑 뭐 똑같습니다. 당연히. 이걸 잘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따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존 클래스의 모든 것을 일단은 다 똑같이 하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Q 푸시 버튼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set size policy를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Q size policy에 expanding 가로에 대한 size policy, 세로에 대한 size policy가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프로덕트 디비전을 Q 푸시 버튼 방금 전에 만든 오퍼레이션 위젯을 써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적어도 요 사칙연산 버튼에 대해서는 사이즈 폴리시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실행을 하고 창의 크기를 변화시키면 그거에 맞게끔 요 4개의 버튼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뭐 클리어 백스페이스 이퀄 이랑 숫자 위젯도 똑같이 해주면 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면 되는데 나중에 우리가 스타일 쉿을 적용을 할 때 따로 하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를 들면은 뭐 넘버 버튼이니까 이렇게 넘버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넘버 버튼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었죠. 넘버 적용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equal clear backspace에서도 Q 푸시 버튼이 아니라 Q 푸시 버튼 넘버 새롭게 만든 이 위젯을 적용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버튼이 아마 기본적으로 크기가 조정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의 문제점은 또 뭐냐면 숫자 버튼에 비해서 요 사칙연산이나 클리어 백스페이스 이퀄이 좀 너무 크게 변한다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4개가 요만큼 변할 때 얘는 하나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커지게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커지는 비율을 한번 우리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롭게 만든 0이랑 여기 점 버튼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넘버를 빼먹었네요. 그러면은 모든 버튼에 대해서 일단은 가로 방향, 세로 방향에 대해서 크기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적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어나는 비율이 조금 숫자 버튼에 비해서 이 사칙연산 버튼이나 클리어 백스페이스 이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그 레이아웃마다 커지는 비율이 있는데요. 그 레이아웃마다 커지는 비율을 조정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 메인 레이아웃 부분에서 각각의 버튼의 레이아웃을 레드 레이아웃으로 집어넣어 줬는데 여기에서 스트레치 비율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치 1 그러면은 요 이퀘이션과 솔루션에 해당하는 그 라인 에딧 같은 경우에는 요거가 늘어나는 비율이 1이라는 거고요. 그 각각의 레이아웃마다 늘어나는 비율을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퍼레이션 버튼이랑 클리어 이퀄 버튼은 1만큼 늘어날 때 숫자 버튼은 3배만큼 늘어나게 해줘라.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비율만큼 크기 조정이 잘 될 텐데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사칙연산 버튼과 숫자 버튼이 커지는 비율이 어느 정도 좀 일치가 되게 됐죠. 그래서 요 버튼이 1배만큼 늘어나는 동안 요 전체가 그 3배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숫자 버튼 하나하나는 4분의 3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요 전체를 4배만큼 늘어나게 해서 뭐 1대 1대 1만큼 하는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숫자 버튼은 좀 더 커진 비율을 줄여서 1대 1대 뭐 4분의 3 요 정도 비율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문제를 발견했는데 여기에 좀 공백이 생기게 되죠. 왜냐면은 요 전체 요만큼이 그 요 두 개 이케이션과 솔루션 라인 에딧을 합친 레이아웃의 크기인데 요 라인 에딧의 크기를 우리가 또 조정을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전 처음과 같은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요 라인 에딧 위젯에 대해서도 Y축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퀘이션과 솔루션의 레이아웃인데요. 이게 Q 라벨과 Q 라인 에딧을 사용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도 사이즈 폴리시를 해줘야겠죠. 여기에다가 바로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Q 라인 에딧 얘는 뭐 커스텀 역시나 이렇게 만들고 라인 에딧을 전부 상속받아서 필요한 것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 거를 그냥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하는 게 가장 편할 거고요. 또 역시나 Q 라벨에 대해서도 똑같은 것을 해주면 됩니다. 라벨. 네, 이렇게 하면은 그 Q 라인 에딧과 Q 라벨에 다른 것은 모두 안 건드리고 셋 사이즈 폴리시만 적용시킨 새로운 커스텀 Q 라인 에딧과 Q 라벨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네, 커스텀된 위젯으로 바꿔주고요. 얘를 실행을 시켜 본 다음에 크기를 조정을 하면은 네,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요 라인 에딧 위젯의 크기도 자연스럽게 그 가로 방향, 세로 방향으로 커지게 됩니다. 뭐 기본적인 기능은 우리가 따로 변화시킨 게 없기 때문에 계산은 잘 되고요. 네, 그리고 한번 폰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산기는 보면은 이 기본 폰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폰트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요 창의 크기에 따라서 폰트 사이즈도 좀 기본적인 폰트를 사용하면 너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를 바꿀 때는 어떤 폰트를 사용할지를 정하고 그 폰트를 그 위젯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푸시 버튼에다 한번 적용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폰트는 Q 폰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폰트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저는 이 헬베티카라는 폰트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헬베티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는 여기 옆에 숫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또 뭐 얘를 이탈릭으로 쓸 것이냐 볼드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가 있는데 좀 볼드로 하는 게 눈에 잘 띌 거잖아요. 그래서 set 볼드를 true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볼드체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만든 폰트를 푸시 버튼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셀프 set 폰트에 우리가 만들어진 폰트를 적용시켜라. 네, 이렇게 하면은 13포인트의 헬베티카 폰트가 우리가 만든 이 Q 푸시 버튼 오퍼레이션이라는 위젯에 적용이 됩니다. 다른 푸시 버튼이나 뭐 라인 에딧에다가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조금 더 글씨 크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가 되고 네. 실행을 시켜보면은 네, 글씨 크기가 다 이렇게 커졌죠. 그러니까 숫자를 입력해도 뭐 12, 3 이런 게 1, 2, 3 이런 거 숫자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좀 여기는 숫자가 크니까 조금 안 예쁜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여기 수식이 입력되는 창에는 볼드로 하니까 뭔가 좀 안 예쁘죠. 그래서 볼드를 취소를 해보면은 라인 에딧에다가 볼드는 일단은 적용을 안 하고 15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네, 1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사이즈의 크기를 조금 더 키우는 게 이쁠 것 같아요. 리사이즈에서 뭐 500 by 500 정도, 이 정도 크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네.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계산기 위젯보다 조금 더 이뻐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역시나 계산 기능은 여전하고요. 네, 역시나 수식 같은 경우에는 이 볼드를 하지 않고 기본적인 글씨체를 하는 게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위젯의 사이즈를 전체 창의 크기에 맞게끔 뭐 작아졌다 커졌다 하게 적용을 시켜봤는데요. 그럼 어려운 것은 아니고 셋 사이즈 폴리시를 적용시켜주면 되는데, 사이즈 폴리시에도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창의 크기에 맞게끔 커졌다 작아졌다를 하는 것은 익스펜딩을 적용해주면 된다는 것 확인했고요. 문자가 들어가는 위젯에서는 폰트를 세팅을 하고 폰트를 적용함으로써 이 글자를 조금 더 이쁘게 꾸미는 것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